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을 화음으로 바꾸는 지휘자의 소통법 책을 낭독해 볼까 합니다. 김진수 지휘자님께서 이번에 새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수, 지휘자이자 열린감서 교육센터 대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자이자 기업의 리더들을 소통으로 이끌어주는 지휘자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업, 관공서, 대학 등에서 리더십과 소통, 조직 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300여 개 기업과 기관, 누적 청중 10만 명 이상의 강의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고 오늘도 무대와 강의장을 넘나들면서 진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네, 우리 저자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렸고요. 목차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사실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 또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뭐 악장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보통 책을 출간을 할 때 저자들은 뭐 1장, 1강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제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나누어서 목차를 쓰셨고요. 1악장은 아다지오, 힘을 빼고 느려도 다 함께 앞으로 라는 주제고요. 2악장은 안단테, 천천히 리듬과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3악장 모데라토, 뚜벅뚜벅 나에서 우리로 이어지는 시너지. 4악장 알레그로, 빠르고 경쾌하게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리더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2악장이었어요. 2악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짝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자기만의 뭐가 있다. 소리의 어우러짐이 중요한 합창과 달리 흑인 연가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흑인 연가는 애초에 예술이 아닌 생존의 언어였다. 무대 위에서 완성도를 겨루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는 말이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버티기 위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자 신호였다. 악보도 없었다. 지휘자도 없었다. 정해진 파트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나 아직 여기에 있다는 신호였으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응답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외치든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했다. 이 구조가 이른바 콜 앤드 리스폰스다. 합창이 소리를 맞추는 음악이라면 흑인 연가는 삶을 드러내는 음악이다. 전통적인 합창이 음정의 통일, 리듬의 일치, 발음과 길이의 정렬을 통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간다면 흑인 연가에서는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속삭이고 누군가는 박자를 밀고 누군가는 박자를 늦춘다. 그런데도 음악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각자의 감정이 음악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흑인 연가에서 개성은 방해 요소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다. 거친 비브라토도 흠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저마다 다른 결을 지니고 있어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균형을 맞춰가며 자유롭게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그 다양한 음색들이 부딪히고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 그것이 흑인 연가만의 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나다 할 때의 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민함이 다른 한편으론 섬세함일 수도 있고 날카롭다고 평가받는 것들이 명확함일 수 있다. 고집스러운 것들이 우직한 신념으로 드러날 수도, 답답해 보이는 태도가 신중함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모난 구석은 충분히 나만의 개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상처를 주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모일 수도 있다. 어릴 적 나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제멋대로 튀지 말고 남들과 어울려 살라는 뜻에서 어른들이 해준 말이었을 테다. 모란 무엇일까? 사전은 모를 까다롭거나 표가 나는 성격으로 정의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별히 이상한 사람만 모가 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모를 지닌 채 살아간다.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조차 관계의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만의 모를 드러낸다. 모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특정 순간 불쑥 튀어나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 나 역시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둥글게 넘기질 못하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쌓인 내 경험의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모난 성격을 까칠함이나 옹고집 정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억눌린 감정이나 오래된 상처인 경우가 많다. 모는 타고난 결함이라기보다 살아오며 부딪히고 남은 흔적에 가깝다. 그 흔적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해 나타나는 서툰 반응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모난 반응이 그 사람 됨됨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나도 그랬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모는 주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비롯했다. 가난 속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느꼈던 소외감, 유학을 다녀오지 못한 비유학파라는 꼬리표가 늘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음악계에서 유학은 인정의 기준이자 인맥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지휘자의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안의 모가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어느 날 한 시립 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 공연 별로였어. 내가 지휘했으면 더 좋은 합창이 나왔을 거야. 아내는 내 마음을 헤아리듯 말을 건넸다. 당신은 좋은 지휘자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위로였다. 하지만 이어진 아내의 걱정 섞인 한마디가 내 안의 예민한 모를 건드렸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려고 해? 단체를 맡으면 신경 쓸 일도 많고 눈치 볼 일도 많을 텐데. 분명히 나를 위한 조언이었지만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였다. 결국 우리는 다투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문제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나를 세운 내 안에 모였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난 나를 이해하고 달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를 위한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적었다. 진수야, 소심하고 긴장 많은 네가 그 많은 강연 해내느라 수고 많았어. 선택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어. 잠시 마음을 다진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변화는 나를 먼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나를 세우기 쉽다. 스스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남들에게 내어줄 공간이 있으리 만무하다. 네, 오늘 저는 지휘자의 소통법이라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소통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도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이다. 교감이다. 동감이다.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진수 지휘자님의 소음을 화음으로 바꾸는 지휘자의 소통법.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